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넌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46번째 시간으로 뉴욕이 사랑한 천재들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욕이 사랑한 천재들 레바 2307. 예술 쪽은 문외 아닌 나. 학교 다닐 적부터 음악과 미술은 영 꽝이었다. 하지만 예술이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서를 순화시켜주는 법. 나도 예술 쪽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다면 내 삶은 더 풍요로워지려나 하는 생각으로 읽게 된 책.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예술 쪽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이 부족해서 사실 모르는 용어도 많았다. 코스모폴리탄이 범세계적인 세계주의자를 뜻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호모 에스테티쿠스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을 뜻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역시나 난 예술 쪽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제부터 교양도 쌓을 겸 열심히 관련 서적을 찾아봐야겠다. 이 책은 앤디 워홀부터 셀린저까지 미술, 음악, 문학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앤디 워홀, 일상과 예술의 경계, 백남준, 한국의 문화상인, 존 케이지, 침묵과 우연의 음악, 빌리 조엘, 뉴욕의 피아노맨, 아스 밀러, 셀즈맨의 아버지, J.D. 셀린저, 순수의 파수꾼. 이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팝 아트의 창시자인 앤디 워홀과 비디오 아트의 대가 백남준 두 명뿐이다.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 이 사람들의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가며 글을 읽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을 했구나 라는 공감을 하며 멀게만 느꼈던 예술에 대해 조금은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앤디 워홀의 팝 아트는 왠지 정감이 많이 간다. 나 같은 사람들도,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통조림 캔이나 티셔츠 같이 일상생활에서 늘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이라 그런가 보다. 캠벨 수프, 통조림이나 마릴린 몰로 티셔츠, 이제는 워홀의 작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 백남준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듯하다. 비디오 아트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달달 외우기만 했지 비디오 아트가 뭔지도 몰랐는데 미술과 전기계통을 접목시킨 백남준의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다. 또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작품에 한국의 정신을 담아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려는 그의 문화상인 정신이 고고하게 느껴진다. 예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에 해당하는 음표 미리 정해놓은 를 쭉 나열하여 곡을 쓰는 작곡가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아마 그 작곡가가 존 케이지였나 보다. 그때는 존 케이지라는 사람을 몰랐으니 무심히 텔레비전을 봤겠지. 역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구나. 이제 4분 33초라는 곡도 집중해서 감상할 수 있을 듯하다. 또 이 책을 통해 빌리 조엘의 피아노곡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 있었고, 아스 밀러의 유명한 이 곡인 셀즈맨의 죽음을 통한 현대 소시민의 삶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셀린저의 오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느낄 수 있었다. 소리, 몸짓, 시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예술적 경지를 마음껏 펼친 천재들에게 경외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의 삶이 이만큼 아름다워졌다고. 특히 빌리 조엘 이야기에서 감동 깊게 다가왔던 구절을 적어본다. 조엘은 성자의 삶만을 노래하지 않는다.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인생에 대한 깊은 사랑과 통찰이 쌓여 있다. 인생은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숭고한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솔직한 태도. 빌리 조엘은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인류,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노래한다. 나는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 세계 예술의 중심 뉴욕 예술기행. 뉴욕에서 활동한 6명의 천재들, 앤디 워홀에서 백남준, 존 케이지, 빌리 조엘, 아스 밀러, J.D. 셀린저까지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과 예술 세계를 찾아 떠나는 뉴욕 예술 기행서.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현대인에게 얼마만큼 예술과 자유와 활력과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가 오늘날 도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뉴욕은 그 과제에 가장 충실하게 부합하는 도시로 손꼽힌다. 센트럴파크 옆 뮤지엄 마일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해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줄지어 있다. 엄청난 규모의 센트럴파크와 허드슨강의 뉴요크의 삶의 자유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하철역에서조차 팝아트의 거장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다. 이 책은 뉴욕을 무대로 활동한 6명의 천재들을 통해 도시 뉴욕을 들여다본다. 20세기 미국 예술을 대표하는 앤디 워홀, 한국이 나가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4분 33초로 하는 혁명적 음악을 작곡한 존 케이지, 미국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피아니스트 빌리 조엘, 영국 세일즈맨의 죽음의 작가 스밀러, 청소년의 소수와 순수의 상실을 그린 호밀밭의 파수꾼의 저자 J.D. 셀린저에 이르기까지 이들 천재들의 진짜 삶과 예술 이야기 그리고 자유와 낭만을 간직하고 있는 뉴욕의 맨얼굴이 저자가 직접 찾아다니며 담아낸 아름다운 사진들과 함께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세계 예술의 중심 뉴욕 예술기행 문화기행 작가 조성관 기자의 빈 프라 런던에 이은 뉴욕이 사랑한 천재들이 열대림에서 출간. 뉴욕은 어떤 도시인가? 뉴욕이 오늘날 세계 문화예술의 도시로 부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 책의 주인공들인 6명의 천재 중 존 케이지를 제외한 5명이 이민자 집안 출신이고 이들 중 아스 밀러, 빌리 조엘, 셀린지가 유대인이다. 이 사실은 미국 사회 구성의 본질과 그 맥이 닿아 있다. 유대인이 미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기회와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에는 자연히 우수한 인재가 모이게 되고 결국 이들이 모여 자극을 주고받으며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다는 평범한 사실. 미국이 그런 나라였고 뉴욕이 그 중심적 공간이었다. 그것이 미국이 20세기 세계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천이다. 또한 역사가 짧은 미국은 유럽에 비해 전통이 주는 부담감이 없었으며 예술가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장르의 구분과 경계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풍토 속에서 앤디 워홀, 백남준, 존 케이지, 빌리 조엘이 예술의 꽃을 활짝 피웠다. 뉴욕이 사랑한 천재들이 사랑한 뉴욕, 앤디 워홀이 뉴욕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다. 유행의 발전소로 유명한 맨해튼 거리에는 앤디 워홀의 이름을 딴 향수 시리즈가 선보이고 의류회사는 워홀의 작품 이미지로 디자인한 옷을 내놓았다. 저자는 워홀의 작업실인 팩토리를 비롯해 개인전을 열었던 카스텔리 화랑, 워홀의 영화 엠파이어의 배경이 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유니언 스퀘어에 있는 워홀의 은색 동상까지 워홀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간다.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게 된 백남준, 첫 전시회가 열렸던 보니노 화랑을 비롯해 휘트니 미술관 장례식이 치러진 캠벨 장례식장, 그리고 작업실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집 등을 순례한다. 그 밖에 음악가 존 케이지와 빌리 조엘, 작가 아스 밀러와 J.D. 셀린저에 이르기까지 천재들이 태어나고 자란 집, 단골 술집, 브로드웨이 극장과 산책로 묘지들을 돌아보며 천재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되짚어본다. 이 책은 공기마저 자유로운 도시 뉴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뜨거운 예술혼을 불태운 거장들에 대한 평전이자 뉴욕 곳곳에 직접 가 있는 듯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여행의 기록이다. 천재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생활이나 연애담은 숨은 재미다. 아스 밀러와 마릴린 monroe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별 이야기도 담겨 있다.
저자가 직접 순례하며 찍은 뉴욕의 풍광들, 천재들이 태어나고 살았던 집과 골목과 작업실, 그들이 즐겨 찾던 카페, 미국의 예술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뉴요크가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